알아두면 쓸모있는 변호사들의 뒷담화. 안녕하세요. 한 변호사 함철성 변호사. 배 변호사 배양미 변호사입니다. 한 변호사님 이번에 투표 하셨어요? 당연히 했지. 사전투표 가서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지.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시나요? 이건 뭐 우리는 정치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 뭐 왈가불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뭐 누군가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4년 전에 비해서 뭐 집권 여당이 많은 뭐 지자체장과 또 기초자치단체장도 석권해서 만족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대통령의 높은 인기도에 비해서 좀 그거를 이 민주당이 못 따라한 게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고 이건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. 배변이 생각하기는 어떤데? 네, 저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보는데 기대치가 뭐 있었다면은 당연히 좀 실망스럽다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. 왜 여기에 포커스를 안 맞추고 이쪽에 포커스를 맞췄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목소리도 당연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런 면에서 책임 얘기를 한 거는 대응을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도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아닌가 뭐 이런 뜻도 뭐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.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뭐 이길 것을 졌다. 또 이겨야 할 곳을 졌다는 취지로 직접 언급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여당 일부라던가 야당은 물론 되게 뭐 당무 개입이 아니냐라는 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. 네. 당무 개입이 뭐라고 생각해, 배 변호사? 당무 개입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이제 뭐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오늘은 이제 그 당무 개입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. 당무 개입이라는 뭐 법적인 무슨 그건 없고요. 대신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그 정해진 규정이 있거든요. 규정 한 변호사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.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그 근거인데 공무원,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,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. 결국 이 조문에서의 키포인트는 일단 정치적 중립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부당한 또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 두 가지 단어에 난 키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. 어떻게 보면 대통령도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뭐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의 지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국민 개개인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할 자유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. 어떻게 생각해, 배 변호사는?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잖아요. 근데 그 자신이 현직에 있다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쪽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뭐 다른 경우보다는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게 좀 당연히 좀 다르게 평가될 수가 있는 것 같고요.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아주 많은 숫자의 공무원들 당연히 이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거고 오늘 이제 우리가 당무 개입 이슈가 나오는 거는 그 중에서도 특히 대통령 왜냐하면 다른 보통 공무원들은 당무를 개입할 만한 그런 파워가 없잖아요. 그래서 당무 개입은 주로 이제 대통령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, 그 가장 그 대표적인 사례로 박근혜 대통령 사례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좀 알려주세요.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새누리당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었고 그게 또 탄핵까지 연결이 되었었는데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조직을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하거나 또 비공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또 특정 후보 그 당시 뭐 친박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특정 사람에 대한 또 공천을 지시하거나 이런 행위가 문제가 됐었고 그 행위에 대해서 법원은 뭐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을 해서 그때 아마 실형이 나왔던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. 그때는 선거 전이었네요. 그리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지금 개입을 했던 상황이잖아요. 그렇지. 그래서 일단은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이 됐는데 이 경우에는 아마 그때 경제수석에 뭐 수첩이라던가 그런 물적인 증거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조금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 실형까지 간 사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이번에 그 우리 내란 재판 때도 보면은 국무회의 하고 이럴 때는 녹음도 못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. 그래서 그렇지. 아마 그렇게 독대하거나 이럴 때도 아마 녹음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결국 내가 바라보는 키포인트는 대통령도 일단 정치적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는 자유는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여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뭐 헌법재판소도 인정을 했고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또 하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정도의 행위를 한다는 거
그 두 가지 포인트로 계속해서 아마 문제가 되는 소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그러면 지금처럼 선거 이후에 한 발언은 상관이 없는 걸까요?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잖아. 선거 이후에 발언을 했기 때문에. 또 하나는 뭐 아쉽다, 뭐 잘했다라는 거는 또 대통령도 여하튼 하나의 국민으로서 충분하게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 가지고 당무 개입이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은 진짜 외교만 해야 될 것 같아. 외교나 국방만 해야지. 네. 진짜 선거 기간에는 어디도 돌아다니지도 말고 그냥 뭐 외교나 국방하고 그 정도만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?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당무 개입이 될 소지가 많아 보이는데. 근데 이제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면 뭐 어디 가서 뭐 해도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는데 엄청 인기가 많은 대통령이면 어디를 가서 누구 옆에 있어주냐를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선거철에는 좀 그런 느낌을 줄 수는 있잖아요. 아이 그 인기도 어떻게 주체하겠어. 그 정도의 후광 효과는 그 정도는 당연히 좀 당무 개입으로 보기 힘들지 않을까? 또 당무 개입 우리 이슈가 됐던 사례가 윤석열 대통령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.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2024년 1월 달에 뭐 한동훈 국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알려졌다는데 그러자 뭐 그때는 뭐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당무 개입이자 뭐 정치적 중립 위반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했었지.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선거를 거쳐서 그 당 출신으로 와서 대통령을 하는 거잖아요. 그리고 또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도 계속 이렇게 좀 합을 맞추고 관계를 이루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선에서 어디까지가 당무 개입으로 볼 수 있고 아니냐는 굉장히 좀 모호한 것 같긴 합니다.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조금 법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인다. 이렇게 좀 법률적으로 분석을 하자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참 몇십 년 전에 배운 헌법 교과서지만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만 나는 대통령도 또 5년 단임제 우리나라에선 끝나고 나면은 하나의 국민인데 뭐 선출된 최고의 권력이잖아. 정치적 의사 정도는 좀 표명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. 근데 결론은 뭐 지금 뭐 이렇게 많이 다투긴 하지만 이걸로 뭐 고소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뭐 특별히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없는 거죠? 이거 가지고 고소를 할 만한 여지는 없을 것 네. 같아. 결국 이 조직적 개입인지 아닌지 여부가 가장 핵심일 텐데 그것까지 뭐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말 한마디 한 걸로 고소당하면 일 못하겠다 야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뉴스 보시면서 뭐 당무 개입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좀 생각하시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 변호사. 배 변호사였습니다. 안녕. 안녕.